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이슈의 뒷담화까지 하는 시사토크 포커스인 제주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정당마다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제주에선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그동안 제주를 찾지도 않았고 제주 공약도 내려온 게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도당위원장들을 각각 만나서 어떻게 대선과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도당위원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설 연휴 바쁘셨죠? 예, 바빴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에 공항에서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시고 많은 유권자도 만나셨을 텐데 설 민심 어떠셨습니까? 거리 인사도 많이 하고 많이 이제 만나 뵀는데요. 말씀을 하시는 분들만 많이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무관심이라기보다는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왜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까? 판단이 아직 안 서시는 거겠지요. 어느 쪽이 나은지. 왜냐하면 그동안 아시다시피 서로 나쁜 점들만 이야기하느라고 그거 말고 좀 우리 국민의 명운을 결정할 그런 비전과 힘 또 민생을 책임질 그런 능력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걸 찬찬히 지금 살펴보고 있다 하는 그래서 좀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총괄선대위원장이고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선거 판세에 민감하실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입니다. 이런 지지율 추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거를 우리가 출렁이는 지지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뒤섰다 이렇게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안철수라고 하는 중도 변수가 껴서 그 출렁거림을 더 심하게 했죠. 근데 설을 지나면서 이제 안철수 변수는 좀 죄송합니다만 조금 빠지면서 고정되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상대 윤석열 후보하고의 지지도도 출렁거림이 좀 안정화되는 추세로 흘러가지 않을까. 다만 어느 쪽이 조금이라도 이기는 추세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두 후보가 동안 상승은 하긴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조금씩 상승을 해서 40% 내외를 두고 두 후보가 설 연휴가 끝나는 6, 7일경에는 소위 초반 누가 앞서고 있는지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6, 7일경엔 그러니까 선거 한 달 전에 여론조사 결과는 대선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러나 이번만은 그러지 않을 것 같다 하는 마지막까지 정말 출렁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사하고 그 한라일보, 재미일보 3사가 14일 날 여론조사를 발표합니다. 그 여론조사는 그렇습니까? 충분한 추세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죠. 가장 아마 적확한 그나마 짐작해 볼 수 있는 여론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그럼요. 그러면 설 연휴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그전보다는 좀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조금 올라왔고요. 윤석열 후보도 사실은 조금 올라왔고 또 안철수 후보가 좀 빠졌고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여론조사 보면은 35에서 40% 이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되는데요. 하나는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해서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지지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이재명에 대한 그 비토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잘 정리할 거냐가 실은 숙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지지도 말고 정권 교체론을 보는데 정부 바꿔야 되겠다. 이게 한 55%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바꿔야 되겠다는 분들을 우리도 정부에 바꾸는 것에 준하는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간다. 이걸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숙제지요, 우리한테는. 정권 교체로가 안 보고 정부 교체로 보시는 거군요. 그리고 이번 그 대선이 어떤 여야 후보들 간의 정책이나 공약보다는 뭐 개인 얘기, 가족 얘기, 주변의 얘기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판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매우 송구한 거고요. 어떤 선거나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칭찬하는 것보다 욕하는 게 빠르거든요. 그 아이들도 태어나면 욕부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고 상대편한테 쟤는 안 된다. 이게 훨씬 설득이 빠르니 그런 네거티브 쪽으로 집중하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이 좋은 쪽, 내가 좀 적합하다는 쪽을 거의 안 하는 데 있습니다.
또 그걸 왜 안 할까 해보면 제가 막 이런 말 하면 좀 송구한데 언론사 책임도 크다고 봐요. 예. 이 언론사들이 싸움을 부추기지. 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지 좀 예. 설명해봐라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줘야 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예. 남은 기간 좀. 예. 네. 그래서 언론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양자 토론을 준비해서 하자 그랬는데 결국 무산됐지 않습니까? 이 무산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두 진영이 다 지어야 되고요, 우선. 예. 무조건 나와서 해야죠. 예. 또, 제가 뭐 또 법원의 판결을 이렇다 저렇다 하긴 그런데 또 법원도 그걸 또 안철수의 예. 문제 제기를 인용해버렸거든요. 예. 안철수 말이 맞다. 예. 같이 다 해라. 예. 그래서 무산된 측면이 있고요. 그렇더라도 제3의 장소에서 국회 같은 데서 하면 언론사가 와서 소위 받아 쓰면 되니까. 예. 그걸 이제 안 한 게 뭐 자료를 들고 가느니 마느니 예. 또 무슨 토론의 형식을 어떻게 하느니 가지고 이게 양측이 기싸움이죠. 예. 무산됐는데요. 저는 곧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예. 그 자료 성격 놓고도 양쪽에서 말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꼭 자료가 없어도 예. 알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예. 꼭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예. 그게 좀 저는 그래서 그건 그냥 그 시비 예. 말꼬리 잡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장동 입증 자료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했던데.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경선 때 9월과 10월 제주에 온 적이 있고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엔 제주에 온다고 여러 번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계속 출연 섭외를 했었는데 결국 안 왔습니다. 예, 계속 했죠. 제주에 올 일정 아직도 안 잡혔습니까? 제주의 일정이 한 10 예. 지난달에니까 잡았죠, 예. 중순에. 근데 그때 또 한 번 더 방역 강화 조치가 예. 있는 바람에 취소됐고요. 그 다음에는 설 전에는 잡기가 어려워서. 예. 왜냐하면 제주도가 이미 뭐 한 20몇만 명 오시는데, 붐비는데, 쉽게 말하면 당신까지 오셔서 더 붐비게 하지 마시고, 그냥 수도권 서울에 치중하시다가, 예. 설 지나서 오셔도 좋겠다. 예. 그래서 설 지나서 이제 곧 오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에 15일부터 시작인데 그 전에 오십니까? 그러면 그 전에 모시려고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주 경선 때 이재명 후보가 제주에 와서 제주 관련 5대 공약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뭐 그 위주로 아마 제주 관련 공약을 만들고 계실 텐데 어떤 공약들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우선 제주도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항만이 됐든 공항이 됐든 그 연결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저희들 예. 제일 먼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제주 서울 고속철 예. KTX로 연결하자는 하나 아니고요. 그다음 그 KTX로 연결하는 거기에다가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를 넣자는 거죠. 예. 예, 요 두 가지의 연결이 첫 번째 저희들 제주 공약으로 좀 준비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또 누가 뭐래도 4.3 이거 완전히 배보상 마무리하고 추가 진상 조사하고 뭐 미국의 책임까지 물어보는 예. 또 평화인권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4.3을 더더욱 완성하는 예.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어쨌든 쓰레기, 오폐수, 이 지하수 같이 이렇게 환경관리 문제입니다. 예. 환경보존기여금을 비롯해서 일종의 입도세죠. 이걸 제대로 좀 제주도 환경 가치를 살리고 잘 관리하자. 그다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 농수축산업을 비롯해서 우리 아이들이 젊은이들 일자리 어떻게 만들고 아이들 어떻게 키우고 또 지금 현재 농수축 관광산업 어떻게 좀 더 경쟁력 있게 만드느냐. 대략 이렇게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뭐 4-5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23일 언급했던 서울 제주 간 고속철도 KTX로 연결하는 게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말씀을 하시네요. 저희들은 집어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 공약 과정을 예. 보면 후보가 공약을 하면 예. 대통령이 당선되면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예. 다시 한 번 더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였을까? 예. 그다음 세 번째는 제주도민의 동의를 구하죠. 공론화를 거쳐. 예. 근데 아예 공약에 없어버리면 예.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예.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밑자의 본전이죠. 그래서 저희들 강력하게 지금 제가 놓고 있고요. 예. 이 제주 서울 고속철은 해저 터널로 알려져 있는데 예. 해저 터널은 그중에 일부인 73km 구간이고요. 이 제주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까지 논스톱으로 달릴 수도 있고 예. 중간에 뭐 한두 번 설 수도 있고 예. 서울과 제주는 코레일이 달리고 예. 제주와 서울은 제주레일이 달릴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하기에 따라서는 서귀포역이 최종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물론 환경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예. 명시하는 조건이죠. 예. 예.
근데 제주에서는 사실 이 해저 고속 터널, 해저 고속 철도에 대해서 반대 정서가 상당히 많거든요. 뭐 사전에 제주에서 공론화된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조율을 해 나가실 계획인지. 상당히 반발이 있죠. 이제 핵심적인 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우리 제주가 섬인데 그걸 연결을 하면 섬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예.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소위 고민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막 받아서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가 넘쳐나는 것 같은데 살기 힘든 것 같은데 이거 환경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막 대책 없이 받느냐. 그다음 세 번째는 제주가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중간 경유지인 충청도나 전라도나 이런 데가 좋은 거 아니냐. 또 제주도 사람들 제주에서 소비 안 하고 KTX 타고 서울 가서 소비하면 어떨 거냐 이렇게 고민되는 줄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연결되는 한 5년 후쯤 우리가 가정하면 서울에서 광주 목포까지 이르는 경전의 호남선, 두 번째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부선, 세 번째는 목포 광주를 거쳐서 강릉까지 가는 강호선, 네 번째는 광주에서 대구까지 가는 달빛선, 다섯 번째는 목포에서 부산까지 가는 남해선, 여섯 번째는 이 부산에서 울산을 거쳐서 강릉까지 가는 동해선. 이게 KTX 라인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KTX 고속철도망의 라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쉽게 표현하면 앞으로 여객이든 화물이든 장사 못해요. 이제는 그 시대가 된 거죠. 이제는 자동차 시대가 아니라 기후변화 때문에 탄소 배출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버스는 전기로 못 움직이거든요. 수소로 움직이고 그건 또 한없이 먼 나라 이야기여서 세계 각국이 다 이 고속철 KTX를 갖고 하는데 우리도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리도 이 제주의 생존을 담보하려면 이 연결망에 넣어놔야 된다. 또 더 나가면은 유라시아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철도가. 그 제주가 그 연결망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렇게 들어가 놔야 우리가 뭐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팔아먹지 안 그러고는 뭐 방법이 없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섬이 가지고 있는 뭐 물류 비용이라든가 배송 비용이라든가 너무 비싸잖아요. 이걸 뭐 보조해달라 그러는데 그거는 뭐 제가 볼 때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정부 측에서. 그런 것도 뭐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경제적인 측면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부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아서 이게 쉽게 실제 추진, 논의 자체도 제가 보기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 저 도당위원장이 하자고 해서 저거 설득하려고 하나 보다 하는데 저는 솔직한 심정은 저도 중립입니다. 근데 다만 정말로 논의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걱정이 굉장히 커요. 그런 대한민국 전체의 연결망에 없고 에너지 고속도로도 없고 에너지 고속도로는 광 케이블 해저에 이렇게 깔아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제주에서 전력을 생산하면 뭐합니까? 재생에너지 전력을. 저 육지로 못 가거든요, 지금. 지금 다음 정부는 어느 후보 할 거 없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하는데 그 고속도로 에너지망에도 제주도가 포함시켜 놓지 않으면 미래 먹거리도 없고 그래서 정말 원점에서 제주도민들이 이거 논의해보자. 그리고 아니다. 그냥 섬 그대로 두고 뭐 그 에너지 고속도로고 연결망이고 그건 그거고 우리는 좀 힘들지만 우리끼리 이렇게 잘 사는 게 좋겠다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꼭 하겠다는 전제가 아니라 이 공약은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 왜냐하면 이때 놓아놓질 않으면 하자고 해도 못 해요. 거꾸로. 그래서 이제 일단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던지자.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탄소 배출량이 적은 교통수단을 확보해야 된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항공기보다 철도가 탄소 배출량이 적으니까 결국 제2공항 건설은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재명 만약에 그 정부가 출마하게 된다면? 그게 이제 그거하고 또 연결이 돼서 말씀하시는데 제2공항하고는 아주 무관하고요. 제2공항은 사실은 국내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꼭 한국하고만 연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제선도 있어야 되고 고속철 했다고 예를 들어서 김해나 이렇게 우리 광주나 보면 그런 공항들이 수요가 뭐 그렇게 막 줄어들어서 없어지고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 한 1년에 한 1,500만 명 들어오고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분산하는, 그러니까 좀 덜 붐비는 공항으로 하는 것이고 저는 그 성산 제2공항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공항이기 때문에 국제선 전용 공항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재명 후보가 제안했던 환경기여금 도입은 제주 환경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또 사실상 공약에 반영하게 될 해저 고속철도 건설은 제주의 환경 수용성을 깨버리는 서로 엇갈린 상반된 공약이거든요. 이게 좀 제가 보기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맥시멈 예. 좀 최대로 봤을 때 1,500만 좀 들어온다고 우리가 보면 더 들어올 거 아니냐는 전제거든요. 고속철이 거기에 얹힐 거 아니냐. 예. 그럼 또 한 1,000만을 더 얹혀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예. 환경보전 기획은 받아서 뭐 하냐. 그 이미 깨져가는데. 예.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제주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정말로 앞으로 1,500만이면 1,500만, 예. 1,700만이면 1,700만 상한선을 정해야 돼요. 총량제로? 예, 이거는 꼭 전제되는 게 이재명 후보도 환경 총량제입니다. 총량제로 해서? 예, 전제돼 놓고 고속철과 항공으로 예. 또한 배로 분산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고요. 예. 환경보전기여금은 당연히 철도로 들어오는 사람한테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 철도 요금이 제 생각에는 항공 요금보다 더 비쌀 것 같아요. 예. 예. 2만 원 이상을 갈 테니까요, 아무튼. 네. 자, 좀 대선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전국 여론조사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박빙입니다. 근데 설 연휴 직전에 제주의 몇몇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조금 차이 있게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국에 비해서 제주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높은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날 그 여론조사만 재수가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원래 제주도에서 이긴 후보가 예. 또는 제주도에서 진 후보가 이기거나 진 적이 없어요. 예. 제주도 투표율이 전국 득표율이 예. 꼭 같아서 예. 저희들 제주는 조금 앞서긴 하는데 예. 오차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오차범위라는 말은 사실은 비겼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 뭐 한시도 긴장을 예. 놓지 않고 있고요. 예. 도민들도 뭐 우리 민주당 질책하시는 분들은 많이 꾸짖고 그렇게 하시고 또 그걸 또 저희들에 대한 또 다른 애정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한 달 정도 남았고 15일부터는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네. 남은 기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좀 어떻게 더 끌어모으실 생각인지요? 저희들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사실은 사람을 어려우시군요. 모으고 뭐 가서 호소하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이 입을 풀어서 예. 사실 자유롭게 마이크만 안 쓰면 이야기할 또 있고 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돼가지고 저희들 소규모 좀씩 농업 분야, 예. 축산 분야, 수산 분야, 관광 분야 또 뭐 이렇게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예. 좀씩 간담회를 통해서 예. 또 SNS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남은 기간 공식 선거 전까지는 예.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예. 말 그대로 공중전이요, 공중전. SNS 하는 공중전입니다. 공중전. 지상전은 오미크론 때문에 할 수가 어렵고. 저희 배수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예. 제일 중요한 공중전. 공정하게 할 겁니다, 공정하게. 예.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좀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이 아니라 제주 국회의원 송재호 의원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주에만 있는 교육위원 선거를 폐지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를 하셨습니다. 왜 교육위원 선거가 폐지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제주도의회가 하는 교육위원 제도가 최악의 제도입니다. 예. 교육자치를 실현하려면 도의회처럼 교육의회를 만들든가 아예. 예. 그게 안 되면 도의회에 교육위원회라는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도의원들이 교육감을 견제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죠. 다른 시도처럼? 예. 지금 교육위원은 교육계 전문가만이 출마를 하고 예. 선거구도 광범위하게 돼 있고 예. 또 이분들이 교육계를 잘 알아서 교육감을 더 견제 균형하는 게 아니라 예. 교육계를 잘 알아서 교육감하고 더 친해버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도무지 제가 볼 때는 지금 교육위원 제도가 학부모와 학생이라고 하는 교육 수혜자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보는 거고요. 또 이건 저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우리 민주당 내에 이런 제주 세종에 이 예. 법들이 문제가 없는지를 연구하고 예. 법 개선 작업을 하는 추진단이 있습니다. 추진단이 제주도의회와 그동안 협의하면서 1년 동안 내린 결론이었고요. 예. 이 결론을 그러면 우리 추진단에서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추진단에 계신 분들이 공동 발의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 선거기 때문에
제가 정치개혁특위하고 우리 행안위에 예. 가급적이면 2월 15일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결론을 내달라. 선거운동 시작되기 전에. 예. 아니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미 교육위원 선거 출마 선언하신 분도 있고. 아 그럼요. 18일부터는 예비후 등록까지 시작되는데. 그럼요. 15일 전에 결론 그럼 납니까? 아 근데 이게 안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오늘 또 보도 보니까 예. 이 여야 간사가 협의했는데 이번 정기국회 그러니까 지금 정기국회 기간이거든요. 예. 우리 14일에 최종 본회의를 열어서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예. 선거법 관련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처리하자는데 여야 간사 합의가 안 됐다 그래서 예. 걱정이 큽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선거법이. 예.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 도의원 선거구를 분구해서 도의원 정수 3명을 늘려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못하다 보니까 교육위원 선거를 폐지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아 이건 국회에서 말이 한 사안이 다른 거고요. 예. 완전히. 그러니까 교육위원 폐지는 예. 정치개혁특위의 사안이 아닙니다. 예. 교육위원 폐지는 그냥 문자 그대로 예. 제주특별자치법을 가지고 행안위를 가서 우리가 예. 하는 거고요. 제주도 선거구 분구 문제는 예.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이건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보시면 됩니다. 증언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증언시켜야죠. 예. 당연히 증언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두 개 법안 증언 안 하고 교육위원 선거 폐지한 두 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요, 그러면? 전망은 예. 이 국회의 전망은 저는 막 귀신이 와도 이게 예. 어려운 부분인데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증언되고 예. 폐지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대체로 시간이 2월 15일을 예. 지키려고 노력은 하겠는데 예. 그걸 넘어설 수도 있겠다. 그러면 아주 참 답답한 게 3월 9일을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예. 그럼 선거하시는 분들은 참 이게 예. 참 나중에 이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되죠. 예. 나중에 지금 우리가 법을 위반하고 예. 있는 게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15일 전에 처리를 해야죠. 예.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있는데. 예. 예. 지역교육계에서는 이왕 이렇게 늦어지는 거 이번 6월에는 교육위원 선거를 기존처럼 하고 그 이후에 교육위원 선거 제도를 바꾸는 방법들을 고민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가요? 아, 그래도 뭐 틀린 건 아닌데요. 예. 저는 교육위원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공론화 과정을 우리 내부에서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민주당 예. 제가 예를 들면 이걸 교육위원 폐지하자 발의한 게 아니라 예. 제주도 안에서는 갑론을박을 계속 해온 사안인데 예. 우리 제주도 특성상 밖으로 드러낸 게 못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저는 말 나온 김에 결론을 내줘야 된다 이 주의입니다. 예. 그리고 좀 이 정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이 지방을 이 광역으로 묶는 초광역화 정책을 지금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뭐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이렇게 묶어서 지원을 할 건데 여기에 제주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가 상당한 역차별을 받고 특별자치도 지위도 상실될 거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우려가 아니라 사실이죠. 예. 제가 그 초광역 예.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으로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예. 그 연결망을 고속철로 한다는 그 법안은 제가 발의해서 국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그 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해서 정부의 지역 정책은 추진되는데 예. 소외된 지역이 세 군데예요. 전북하고 전라북도, 강원, 강원도, 제주. 제주도. 예. 이거 사실은 소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소외되니까 소외됐다고. 법안을 만드셨는데 왜 소외를 시키신 건지. 그러니까 예. 메가 큰 지역은 아니잖아요. 제주 자체가. 예. 어쨌든. 다른 데는 최소한 3개 시도가 연합하는 예. 거거든요. 근데 강원도하고 전라북도는 호남 안 하겠다는 거고요. 예. 전라북도가 광주 전남 아니다 우리는. 예. 그래서 전라북도 자체가 빠져버린 거고. 강원, 전북, 제주가 이렇게 사실은 빠져 있어서 그거를 세 군데는 강속권이라고 하는 예. 이상한 이름을 붙여서 정분하겠다 그러고 이재명 후보는 이 세 지역을 특별자치를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예. 이거 특별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또 우리 제주도가 이거 특별하게 하지 않으면 예. 말씀하신 대로 소외될 우려가 큽니다. 예. 좀 대응이 필요할 것 같군요. 네. 자, 도당위원장으로 돌아가서 질문 한 두 개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선이 막바지라서 지방선거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차기 도지사 후보는 제주지사 후보는 전략공천으로 갑니까? 경선으로 갑니까? 요거 하나 궁금합니다. 전략공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경선으로 가고요. 어떤 경우든. 예. 그리고 그 방식. 예. 그거는 3월 9일 이후에 예. 우리 민주당이 새로운 당헌을 만들어내요. 예. 열린민주당하고 합당하는 바람에. 예. 그 과정에 충분히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경선 방식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지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잘못한 게 많죠. 잘한 것도 있겠지만 뭘 잘못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수선할 기회를 달라는 거죠. 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정부가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했고요. 노무현 정부가 특별자치특별법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특별한 법이긴 하지만 그동안 제주도에 과도 많았어요. 공도 있었지만 이 수선을 꼭 이재명 정부에서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소망입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선전하십시오 앞으로. 야,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허양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모셨습니다. 네, 설 연휴 바쁘셨죠? 네, 바빴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의 설 연휴, 그리고 정치인, 그것도 야당 도당위원장으로 맡고 계신 지금 현재 설 연휴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많이 다르죠. 예. 제가 대학 교수였을 때, 그리고 총장을 하고 있을 때에는 주된 접촉 상대가 학생, 교수, 그리고 교직원들이 주가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정치인으로서 도당위원장으로서 만나는 사람들은 도민 전부 각계각층으로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생각하는 각도가 많이 다르고 또 설 연휴에는 이제 각종 행사를 소화하느라고 매우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도민들의 민심도 듣고 그리고 이벤트도 하면서 지내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바쁜 그런 일정을 소화했고요. 그러나 피곤함을 모르고 이렇게 그런 행사들을 소화했는데 그것은 결국 제 활동과 노력이 제주도의 미래,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피곤함을 모르고 아주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현장 민심이 어떠셨습니까? 우호적입니까? 뭐 좀 질타는 쪽입니까?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피켓팅 인사를 하다 보면 아침 인사도 하고 또 낮 인사도 가끔 하는데 그 도민들의 반응이 또는 관광객들의 반응이 초기에 1월 초에 우리 당의 분열 시에는 상당히 냉정했었는데 갈수록 유권자들의 반응이 좋아지고 있다. 그런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 설 연휴 직전에 전국 여론조사가 여러 개 나왔는데 다른 여론조사 보면은 그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조금 앞서거나 뭐 박빙이거나 이런 여론조사가 꽤 있었는데 제주에서 했던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다소 뒤진 걸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전국에 비해서 제주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낮게 나왔다고 보시는지요? 전국 여론조사가 박빙이 아닙니다. 지금은 뭐 대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가 박빙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는 뭐 상당히 격차가 벌어졌다가 계속적으로 좁혀지고 있는 상태라고 저희들 보고 있고요. 설 직전에 아주 엉뚱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이제 실리성이 없는 조사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가 끝나는 이 시점 이후는 아마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제주에서도 앞설 것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국민의힘 제주도당 같은 경우에 지금 지역 국회의원도 없고 도의원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조직을 꾸리기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지금 선거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지금 저희 당에서는 제가 9월에 도당위원장으로 취임한 후에 도당 조직을 재정비를 했고 이제 거의 마무리를 작년 12월 초순에 마무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선대위까지 다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직, 정책, 그리고 전략, 또 홍보 미디어 분야의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을 했고 또는 이제 그 계층별로 보면은 여성, 청년,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뭐 장애인 예. 이런 그룹도 많은 분들을 예. 저희 당에 모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대학 교수라든지 예. 언론인 등들도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도 저희들 영입해서 예. 선대위를 지금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그 당에서 나오는 보도 자료가 많은 거 보니까 좀 활동이 활발해진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양자 토론이 예정돼 있었는데 무산됐습니다. 누구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죠. 왜? 일단은 그 결렬된 이유가 예. 자료 예. 그를 들고 갖고 가느냐 마느냐. 마느냐 예. 이거 문제였는데 자료를 갖지 않고 토론한다는 것은 뭐 예. 수능 시험도 아니고 예. 기형제 테스트도 아니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자료를 예. 과거에 어떤 잘못된 일, 예. 뭐 잘냈던 일을 자료로 홍보하고 자료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것은 예. 어떻게 보면 양자 토론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예.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이제 판단입니다. 예. 책임이 이재명 후보에 있다. 예, 당연하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을 좀 피한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지 않죠. 우리 윤석열 후보가 조금 그 결정을 좀 예. 신중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뭐 그런 예. 말씀들을 좀 하시는데 사실은 양자 토론, 예. 사자 토론을 더 적극적으로 제시를 지금 하고 계시고 예. 지금도 뭐 토론에 대해서는 전혀 피할 생각이 없다. 예. 적극적으로 지금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런 언론의 보도나 예. 그런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면 뭐 주요 두 후보 간의 양자 토론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있죠. 다른 후보들이 그 문제 제기만 안 한다면? 예. 그러니까 뭐 예. 자료를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 아주 어떤 엉뚱한 예. 그런 제안을 하지 않으면 예. 언제든지 이제 양자 토론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도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TV 토론을 보고 난 이후에 표심을 정하겠다는 뭐 응답이 한 70% 이상인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TV 토론의 이후에 앞으로 계속 진행될 텐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예. TV 토론이 당연히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예. 뭐 아시다시피 경선 토론할 때 16번 TV 예. 토론에 참여를 하셨고 예. 갈수록 이제 토론에 임하는 자세가 진지해지고 능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TV 토론에서 뭐 절대 밀리지 않을 것이고 TV 토론이 끝나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더욱 상승 곡선을 갈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 같은 게 보면은 뭐 한 40% 안팎인데 이게 지지율이 유지되는 게 정권 교체 여론이 50% 이상이기 때문이다. 이 덕을 보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40%를 넘지 못하는 게 이런 정권 교체 여론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또 분석도 있습니다. 뭐 이런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뭐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우리 당이 작년 12월부터 예. 1월 초순까지의 약간의 분열이 이제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공개가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무속에 대한 논란도 좀 이제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의 지지율에서 좀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조금씩 지금 그 당초에 지지했던 분들이 다 돌아오면서 이제 그것이 해소되고 그러니까 분열도 해소되고 김건희 녹취록의 내용이 별거 없고 또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대담함에 오히려 국민들이 더 좋게 보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연휴가 끝난 앞으로 점점 본격적으로 선거운동 시기가 되면 과거의 지지율을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정권교체 여론의 상당 부분을 안철수 후보가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는 않으십니까? 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부는 가져가고 있겠죠. 어떤 우리 당의 분열이라든지 윤석열 후보 본인의 말실수 약간의 그리고 배우자 건희 여사의 또 논란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다소 뭐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제 빠져나간 그런 그 유권자 표심이 있을 겁니다만은 많지는 않다. 그런 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앞으로 또 그것은 반드시 우리 후보한테 되돌아올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의 그 아내 김건희 씨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뭐 무속 논란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반대로 또 김건희 씨 팬덤이 생기는 엇갈린 반응이 있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변화에 이 김건희 씨 녹취록 공개 여파가 어느 정도나 미치다고 보시는지요? 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요. 오히려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또 그 문제는 우리 윤석열 후보 지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제주 1위 득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까? 그렇죠. 이거는 우리 제주도민들이 상당히 현명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역사적으로도 그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우리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1위를 할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다라고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1위가 되도록 더 뛰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정당 지지도 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두 자릿수 이상으로 좀 앞서고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갈수록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9월부터 도당위원장 취임하셔서 도당 정비를 한 효과라고 혹시 자평을 하시는지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면이 상당히 강하죠. 그 이전에 이제 우리 당의 이 조직이 상당히 지리멸렬해진 그런 자중질환이 좀 있었고 그래서 실망감이 우리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드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취임한 후에 도당 조직을 정비하고 또 새로운 많은 인재들을 좀 영입하면서 도당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 또한 도민들에게 국민의힘을 믿어도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제 도민들이 우리가 보다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다가가서 설득하면 더욱 많은 도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이다라고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 경선 때 제주에 딱 한 번 오고 그 이후에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 제주에 아직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야당 후보까지 제주를 홀대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주 방문 일정 아직 안 잡혔습니까? 물론 이재명 후보도 안 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나 우리 국민의힘이 제주도를 절대 홀대하지 않습니다. 지난 설 연휴 전에 제주에 오기로 이제 일정이 잡혔다가 그 TV 토론 양자 토론, 사자 토론 일정들이 논의되면서 연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일정을 잘 조율해서 조만간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난 우리 국민의힘의 경선 때도 최종 사자 토론, 사강 토론에서 제주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제주에서 그 경선 토론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제주를 홀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어떤 뭐 멀지 않은 시기에 제주를 방문하시도록 저희들이 그 마련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주에 와서 뭔가 언급한 게 없다 보니까 지금 그 윤석열 후보의 제주 관련 공약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도당 차원에서 뭐 어떤 공약들을 좀 그 준비를 협의하고 계신지요? 도당 차원에서 우리가 대선 공약을 최종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도당의 선대위 정책본부 그리고 중앙당 선대위의 정책본부 간의 긴밀한 협의하에 제주 관련 좀 지역 공약을 서로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최종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후보가 올 때 아니면 그 이전이라도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발표할 예정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내용 중에 어떤 건지 몇 가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중에 뭐 가장 몇 가지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4.3의 완전한 해결이죠. 뭐 아시다시피 4.3은 이제 보상금 상향 조정이라든지 또 가족 특례 조항을 이제 사정특별법을 개정해서 그거를 이제 삽입하는 문제, 그리고 유족들을 위한 여러 가지 뭐 복지센터, 뭐 등등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우리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제2공항을 조속히 이제 추진한다고 하는 것도 포함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2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제주공항공사까지 설치해서 그 운영의 수익을 이제 도민이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 신항만 건설도 이제 빨리 진행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이라든지 문화도시 제주를 만들어간다 하는 내용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저희들이 한 7개 내지 8개 정도 공약이 크게 큰 공약으로 지금 대통령 공약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걸 준비하셨네요. 그 제주자치도에서 각 정당의 그 미래 10대 아젠다를 제출한 게 있는데 혹시 그 부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주자치도에서 대선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던 내용인데 사실상. 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도 상당 부분 저희들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 반영이 됐습니다. 뭐 100% 이거는 이제 지방선거 공약으로 들어갈 것들은 빼고 대선 공약다운 거 그리고 우리 당의 가치에 맞는 그런 내용들은 거의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제안했던 서울과 제주 간 고속철도, 고속해서철도, KTX를 연결하는 건데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포함하기로 이미 결정을 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해저 고속철도 건설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저희들은 어불성설이다. 이거는 대선 공약, 대통령 후보가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저 고속철도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제주의 도민들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어떤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라남도가 원하는 전라남도가 과거에 도지사 후보들이 또는 도지사를 했던 분들이 공약했던 내용을 지금 집어넣은 건데 전남을 포함한 호남 지역의 표심을 의식하는 매표 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고속철도 자체가 또 해저터널 자체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단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제주 섬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더 많은 사람이 옴으로 인해서 환경이 상당히 훼손될 것이고 훼손되고 또 교통 문제 발생하고 관광도 단기 관광이 지화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우선은 제2공항 건설이라든지 신항만 건설이 어느 정도 해결된 후에 충분한 연구와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도민이 결정하는 도민이 주권을 가지고 이 문제를 결정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당의 당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주에 들어오는 관광객 숫자를 제한하는 환경 총량제를 적용하면 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환경 수용성을 해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라서 그리고 물류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해저 고속철도 연결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당연히 물류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또는 도서지방에 대한 지원 정책을 통해서 물류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항만 건설과 항만의 이제 물류 중심의 기지를 만들면서 또 선박을 이용한 또는 항공을 이용한 물류 운반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저희들은 보고요. 또 산업의 다양성도 해치는 겁니다. 그리고 총량제 도입도 그냥 공약으로 또는 몇 사람이 아이디어로 이렇게 제시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충분히 그것도 과학적인 근거와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논의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 해저 고속철도를 건설한다는 게 결국은 어떤 교통망이 확보되는 거라서 제2공항을 건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제2공항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당연히 조속히 진행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단지 도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지난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뭐 찬반이 엇갈리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새롭게 이제 도민들의 의견을 다시
구하고 예. 어떤 방법으로 이걸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야 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아까 주요 공약으로 4.3도 준비를 하셨다는데 예. 후속 과제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뭐 좀 제주도당 차원에서 좀 특별하게 이런 거는 대선공약에 꼭 넣고 싶다 해서 준비하신 게 있는지요? 그 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유족회 의견입니다. 예. 전폭적으로 유족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예. 유족회가 요구하는 사항, 유족회가 이거면 됐다 할 때까지 예.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예. 보상금 상향 조정, 예. 그리고 가족 특례 조항을 예. 반영하는 문제, 예. 그리고 유족들의 복지를 위한 지원, 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 공약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거 뭐 가상 만약의 질문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올해 4.3 추념식에 당선자 자격으로 참석할 수도 있습니까? 참석하도록 저희들이 예. 강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예. 뭐 그러면 아마 4.3 후속 사업들이 예. 가상 질문입니다. 예, 뭐 예. 잘 될 것 같습니다만.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 도당 차원에서 예. 도지사와 지방선거 도의원에 출마 예정자들에게 일체의 지방선거 관련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신 건지요? 일단은 이제 뭐 예. 대선의 눈앞에 있고요. 예. 또 대선을 그렇게 낙관만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예. 또 개인적인 선거 운동들을 후보자들이 예. 예비 후보자들이 개인적인 선거 운동을 하다 보면 대선에 소홀해질 수 예. 있다고 판단이 됐고 더 나아가서는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 대선 승리를 위해서 예. 같이 노력하자고 하는 예.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정치 신인들이 많아서 빨리 좀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뭔가 좀 불만을 토로할 것 같은데. 뭐 불만 토로하는 예. 분은 없고요. 예. 또 대선에 적극적으로 예. 나서는 자체가 예. 자기를 알리는 거고요. 예. 그 자체가 자기가 뭐 명함을 돌리거나 뭐 프랑카드를 안 걸어도 예. 충분히 도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또는 예. 지역의 유권자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적절하게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 전직 공무원들이 상당수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로 보입니다만은 도지사 후보는 언제쯤 어떻게 결정을 하시게 되는 건지요? 아마 대선이 끝나면 예. 우리 당의 그 일정에 따라서 예. 그 추진이 됩니다만은 예. 뭐 대략적으로 보면 한 4월 뭐 중하순 되지 않을까 4월 중하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출마 후보군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까? 도지사 후보군들. 뭐 조금씩 더 늘고 있죠. 예.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의 예. 지지세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도의원 후보들도 예. 물론이지만 이제 도지사 후보들도 예.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정책이나 공약 대결보다는 뭐 주변의 얘기, 뭐 이런 가족 얘기 이런 것도 지금 선거 판세가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본인에 대한 검증 또는 예. 주변 가족에 대한 검증을 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네거티브 중심으로 가는 것은 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근데 이재명 후보가 알다시피 예. 네거티브 선거운동 이제 하지 말자 예.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예. 한 후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네거티브 하는 모습을 예. 보여줬습니다마는 우리 당에서도 검증은 하되 예. 지나치게 네거티브보다는 정책이나 공약 중심으로 예. 이렇게 선거운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뭐 당내 분위기입니다. 예. 지방선거도 그런 기조로 가실 겁니까? 뭐 그렇게 예. 노력해야죠. 뭐. 예. 황영진 위원장께서는 지방선거에 어떻게 출사표를 던지실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당연히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대선이 끝나면 예. 저 나름대로 예. 제가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일할 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표심을 끌어모아야 될 텐데 어떻게 지역 유권자들에게 다가설 계획이신지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더 낮은 자세로 예. 또 겸손한 자세로 도민들에게 다가가야겠다 예. 하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도민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까 예. 뭐 이런 방안들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그 대면 선거 운동에는 예. 상당히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토론이라든지 예. SNS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비대면 선거 운동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거기에도 새로운 전략들을 마련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예. 앞으로 선전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지난달 말 JIBS 뉴스에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2월 중순이 되면 제주의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이 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전망이 빗나갔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루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고 서서히 200명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도 하고 거리 두기도 열심히 했는데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확산세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아직까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비율이 전국에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습니다. 어떻게든 확진자 발생을 최대한 줄여서 한 달 후 학생들이라도 정상 등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포커스인 제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